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나르시시스트 부모와는 분리해서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러한 조언을 많이 하고들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정서적 독립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한다는 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고 되게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틈틈이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리즈 기획인데 사실 몇 편까지 이어질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죄책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로부터 내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는데 가로막는 가장 큰 이 장애물이 바로 죄책감이라는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부모님께 예전보다 마음을 덜 쓰고 그래서 내 인생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좀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게 죄책감이 들고 꼭 부모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문화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좀 굉장히 밀접한 그러한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여전히 혈연을 중심으로 한 이런 가족 문화가 여전히 익숙하기 때문에요. 뭔가 가족을 내가 벗어난다, 부모님을 벗어난다 라고 하는 게 뭔가 잘못을 하는 것 같고 마음이 편치 않고 이런 이유에는 어려서부터 이어온 어떤 가치관 그리고 주변의 압력,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독립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요. 이거는 정신분석적인 가설이긴 한데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던 이야기라서 공유를 드릴게요.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를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나에게 약간은 해가 되거나 나에게 지나치게 어떤 부담을 주거나 이런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부모의 그 말이나 어떤 여러 가지들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부모에게 반항을 하거나 밉보이면 나의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심리적인 상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그 아이 때 내 생존을 위해서 지나치게 부모의 눈치를 보고 부모에게 맞추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깊이 각인이 돼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데요. 부모님에게는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괜히 주눅이 들기도 하고 좀 지나치게 잘해드리려고 하고 이러한 이유가 그 어릴 때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 그리고 왜 내가 이게 쉽지 않은지 그 이유도 이제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를 안다고 해서 내가 오늘부터는 부모님에게 독립을 할 거야. 사실 이 독립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독립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경제적인 거는 내가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면 해결이 되고요. 물리적인 것도 내가 돈이 있어서 뭐 거주지를 분리를 하면 해결이 되는데요. 대체 이 정서적 독립, 이거는 어떤 마음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 그래. 난 오늘부터 정서적 독립을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대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드리기로 한 그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마음이 들 때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 되게 많이 고생하셨어. 이러한 마음이 죄책감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죄책감이 아니라 연민, 그러니까 안타까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계속해서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면 나는 지금 죄책감과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건 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죄하고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내 그 행동에 책임을 질 때 일어나는 감정이구나. 이런 거를 좀 의식적으로라도 생각을 하셔야 해요. 물론 이 부모님의 인생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실제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엄밀하게는 부모님의 인생이고요. 부모님이 선택을 하신 거에 따른 그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희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나를 위해 만일에 희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느끼는 어떤 뿌듯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늘 힘들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안타깝기만 하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먼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실수도 하고 미안한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기에도 사실 굉장히 빠듯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한 사실은 죄책감이 아닌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에는 진짜로 내가 죄책감을 느껴서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내 인생에 집중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깨닫게 된 건데요. 저는 사실 이 부모님에게 죄책감을 느꼈던 게 아니라 나는 굉장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사실 느끼고 있는 감정은 분노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요. 아마도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지나치게 너무나 의존했거나 이러한 크게는 두 가지 유형의 부모님을 두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아무리 뭘 잘 하려고 해도 부모님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족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내가 부족한 것 같고 하찮은 것 같고 늘 부모님을 만족시키려고 허덕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향한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어.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았어. 이러한 원망감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 너무 힘들게 사셨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 살펴보면 오히려 부모님이 나에게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아이인 나에게 사랑을 주기보다 오히려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요구를 되게 많이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말로 하진 않더라도 사람이 어떤 표정에서 되게 힘들고 사랑을 갈구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늘 부모님을 안타깝게 여기고 부모님을 내가 돌보고 뭔가 잘해드려야 할 그러한 존재로 여겨왔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어디 한편에는 나는 왜 항상 내 욕구는 우선시 되지 않고 왜 항상 부모님의 욕구를 우선시해야 하지? 나는 왜 항상 양보해야 하지? 대체 내 마음은 누가 살펴주는 거지?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요. 그러한 어떤 마찬가지의 억울함, 화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쌓여왔을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안타까워 보이는 이 부모님에게 내가 화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치관적으로도 자식이 부모에게 화를 내는 건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자식은 되게 나쁜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다시 생존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요. 부모가 부족하고 나에게 뭐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에 내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러는 건 오히려 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그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의 어떤 화나 이런 것들은 꾹꾹 담아놓고요. 부모님에게 늘 잘 맞추고 되게 예쁨 받으려고 하고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굳어지다 보면요. 이러한 분들은 화라는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히 화가 나고 욕을 하고 이럴 상황인데도요. 이런 분들은 이거를 감지하는 어떤 기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좋고 참을성이 좋고 그래서 화를 내지 않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가 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모를 뿐이지 사실 나의 본능적으로는 계속해서 화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생뚱맞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려면 내가 화를 잘 느끼고 이 화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감정이 해소가 되면서 이 정서적으로 또 독립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말씀이 뭐 부모님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화를 내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안전한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마음을 이제 푸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화를 제대로 낼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의 주요 이야기는 아니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그런 지배적이고 의존하는 부모님에게서 실제로 어떻게 정서적으로 독립을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그런 실제 사례는 제가 쓴 이 부모님과 헤어지는 중입니다 라는 책에 잘 담겨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요.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려면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과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이 죄책감도 분노라는 감정이 둔갑을 한 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화를 제대로 잘 감지하고 화를 잘 낼 수 있는지 이거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모쪼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